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이 21일 41대 국방부 차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네, 황 차관은 취임사에서 국방부가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이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이 국방부 차관에 취임했습니다. 지난 2009년까지 재직한 37대 김종천 차관 이후 6년 만에 취임한 군인 출신 차관입니다. 황 차관은 육사 35기로 군 재직 시 육군 32사단장과 육군대학 총장, 육군교육사령관 등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쳤고 전역 후에는 건양대 석좌교수와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황 차관은 취임사에서 국방이라는 임무 자체는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잘 지원해서 군의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는데 우리 국방부가 군인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업무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 차관은 그러면서 본인은 국가와 국민, 국방 직원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새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방 각 요소가 하나가 돼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전임 백승주 차관은 20일 이임식을 끝으로 32개월간의 국방부 차관직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20일 열렸던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일본의 언론들이 한국이 지배하는 유효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 대신이 대한민국에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우리 헌법상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번 한일 장관급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이 만들어졌고, 이 공동보도문 안에 우리의 영역 주권과 일본의 군사적인 활동 범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 현안 관련 실무회의를 오는 22일과 2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회의에는 3국의 국방당국 차장급이 수석대표로 참가합니다. 해군이 주관하는 함정기술 무기체계 세미나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행사에서는 모두 75편의 논문과 5개의 강연이 준비됐는데요. 첫날에는 해군 함정과 관련된 한미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과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부산 백스코 컨퍼런스홀에서 마련된 함정기술과 무기체계 세미나. 국내외 300여 명의 전문가들로 행사장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이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의 애국심과 희생, 헌신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격려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에 대한 따뜻한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군이 지신의 함정기술과 무기체계 발전을 기반으로 더욱 강하고 건강한으로 제도 도약하여 한반도 안정을 세계 평화 해양안보 준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첫날인 21일에는 함정 조함과 관련된 한미 전문가들의 강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은 우리나라 해군 조함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김국호 경상대 석좌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1960년대 후반 우리 배가 한 척도 없었던 해군의 초창기 시절부터 국내 순수 기술로 이지스 구축함을 개발하기까지 해군 조함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개발은 소형 고속정 개발을 착수한 지 40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치열한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하드웨어를 추구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추구했습니다. 이게 참 이 무서운 가운데 우리나라 일반 조선사람들 보면 모든 설계를 다 자체 설계를 해서 항상 소프트웨어를 먼저 극복하고 그 다음에
미국 함정공학회 회장인 토니 랭거리치의 특별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토니 회장은 해군의 전투력은 기술자들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짧은 시간 큰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도 기술 직군을 우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미 전문가들로 구성된 5개의 특별 강연과 세션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함정기술 무기체계 세미나, 해군력의 발전을 위한 기술과 경험 교류의 장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이었습니다. 네, 한편 서울공항에서는 서울 아덱스 2015가 한창인데요. 이와 함께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과 산하경군의 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됐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선 항공장비의 전시뿐만 아니라 육군의 지상전력도 함께 선보이며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서울 아덱스 2015 행사 2일째에는 세계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의 기술 조류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세미나가 전시장 곳곳에서 개최됐습니다. 창조국방을 선도하는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군본부가 주최한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에는 공군 참모차장과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산학연군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군을 비롯해 산, 학, 연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잠재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래 전장을 고려한 유무인 항공기 개발에 대한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한국항공우주학회장 이경태 원장은 미래 무인 항공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 정책 수립과 민군 협력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국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무인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인증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인증 절차, 그다음에 실용화를 위한 법 제도, 그다음에 국민 편익 증진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군 무인 정찰기의 효율적 획득과 운영 방향에 대해 강연자로 나선 국방광역감시특화센터장 장영근 교수는 군의 임무에 따른 무인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작전 운영 성능에 맞게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이번 아덱스 행사 기간에는 공군의 항공 장비뿐만 아니라 육군의 지상 전력도 소개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서울공항 한쪽에 마련된 지상 장비 기동 시범장에서는 육군의 주요 전력이 고속 주행과 선회, 작동 시범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옛날 우리들이 근무할 때 생각하고는 많이 발전돼서 너무나 좋고 감개무량합니다. 지금 이제 후배들이 군대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되고 군대 생활하는데 좀 이롭게 행동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이번 행사는 24일까지는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 관람일로 운영되고 주말인 25일과 26일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1일 이틀째 일정을 보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이산가족들은 금강산 호텔 남측 가족 숙소에서 비공개로 2시간 동안 개별 상봉을 했습니다. 1일차 상봉 행사가 눈물바다였다면 2일차는 어색함을 덜고 담소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어 12시 30분부터 이산가족들은 선물을 교환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버섯고기 완자볶음과 닭고기 완자 맑은국 등 북한식 음식을 함께 즐겼습니다. 오찬 이후 오후 4시 30분부터는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2시간 동안 단체 상봉을 가졌습니다. 상봉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해군 사관생도 4학년을 주축으로 한 해군순항훈련전단은 광복과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지난 8월부터 해군순항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세계 순항에 나선 장병들이 7번째 기항지인 이탈리아를 방문해 문화사절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지난 14일 이탈리아 치비타베키아 항에 입항해 4일간 머물며 이탈리아 부대를 방문하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을 펼쳤습니다. 15일 오전에는 순항훈련전단 합동공연팀이
치비타베키아 산타마와넬라시 체육관에서 사물놀이와 의장대 시범 등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태권도 시범단은 치비타베키아 근교 도시인 라디스폴리 체육관을 방문해 현지 수련생들을 지도해주기도 했습니다. È un onore per noi avere qua la Marina coreana, questa squadra, e i ragazzi sono entusiasti, non aspettavano altro di vedere il taekwondo fatto dai coreani, quindi è un'emozione grandissima e un grande onore per noi. 1일 사범으로 na선 시범단의 맞춤형 지도에 이탈리아 수련생들은 강한 열의를 갖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I maestri appunto sono molto bravi, ci hanno insegnato diverse tecniche e ci stanno anche facendo approfondire tecniche che già sapevamo, ad esempio il 360 e il 540. Beh, molto emozionante, comunque sono stata contenta che sono venuti.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제70기 해군사관생도 140여 명을 비롯해 650여 명의 승조원과 4,400톤급 구축함 강감찬함, 4,200톤급 군수지원함 대청함으로 구성됐으며 8월 27일 출발해 131일간 아시아와 유럽, 미주 등 16개국을 돌며 약 56,100km를 항해합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무장 독립투쟁에 앞장선 애국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21일 오전 제95주년 한국독립군 봉오동 청산리 대전자령 대첩기념 행사가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관련 영상과 학생 대표의 성명서 낭독, 독립군가 공연을 보며 독립군의 영웅적인 전투를 기념했습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대전자령 전투는 무기와 장비의 열세 속에서 의병과 민초들로 구성된 한국 독립군이 일본군의 대승을 거둔 전투입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화이트핵 콘테스트의 해킹 방어 대회가 21일 본선을 가졌습니다. 화이트핵 콘테스트는 해킹 방어 대회와 사이버 정책 및 기술 공모전을 통해 학업 또는 보안 점검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해커를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해킹 방어 대회는 서버를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방어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 문제 풀이와 리포트 제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이버 정책 및 기술 공모전은 사이버 분야의 제도 개선과 최상의 방어 네트워크 구축 등 사이버 보안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총 25건의 공모작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다가오는 26일에는 화이트 해커 선포식을 개최해 해킹 방어 대회와 사이버 정책 및 기술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할 예정입니다. 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 수첩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병역처분 변경 신청 제도에 관해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병역처분 변경 신청 제도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병역처분 변경 신청 제도는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이 검사 이후에 질병이 새로 발생했거나 기존에 있던 질병이 악화돼서 입영 전 신체 검사를 다시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병역처분 변경 신청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징병 검사 기간 중 관할 지방 병무청에 아침 9시까지 오시면 오전 중, 2시까지 오시면 오후에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신 분들은 지방 병무청장이 본인하고 전화를 해서 신체 검사 날짜를 정한 다음에 신체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역 처분 기준을 조정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현역병 입영 적체 인원을 해소하고 또 군 복무 중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역병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을 10월 19일부로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징병 검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전에 징병 검사를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 대기 중인 모든 사람들도 이번에 개정된 신체 검사 기준에 따라서 보충력에 해당되거나 제2급 면역에 해당될 경우 병역처분 변경 신청원을 내시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병역처분 기준은 신장 체중과 고혈압,
그리고 안과 질환 등 2급에서 4급 해당자를 4급에서 5급 면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병역처분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약 2만 6천여 명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 입영 적체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신장이나 체중처럼 변경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신장 체중에 따른 체질량 지수를 기존에 4급 판정 기준이 16 미만 35 이상이었는데 네. 17 미만 또는 33 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8인 경우 네. 몸무게가 110kg에 해당될 경우 체질량 지수가 34.7에 해당되기 때문에 4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급. 네. 그리고 고혈압의 경우 수축기 160 이상이면서 90 이상이거나 또 수축기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도 4급 보충력 편입 대상이 되겠고요. 또 근시의 경우 마이너스 11 디옵터 이상인 경우에도 4급 보충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예전에는 원래 현역병 기준이었던 것들이 이렇게 완화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역 판정 대상으로 판정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개정된 내용에 이런 안에 수치 안에 들어가는 인원들은 현역병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시면은 네네. 신체 검사를 다시 받고 보충력으로 예,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변경된 자세한 내용은 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할 때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를 꼭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많이 문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신체 검사를 다시 신청할 경우 병사용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가져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병사용 진단서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키 몸무게, 신장 네. 체중 사유로 보충력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또 부정교합 등으로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이런 질병자 그리고 척추 측만증, 척추 이분증 그리고 부동시 등 지방병무청에 있는 검사 장비 CT나 MRI 등으로 촬영을 해서 질병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병사용 진단서가 없어도 우리 지방병무청장이 직접 측정을 해서 촬영을 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네. 병사용 진단서를 꼭 첨부해서 병역처분 변경을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그 병무청 안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뭐 고혈압이나 이런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끊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최근에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뭐 얼마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뭐 한 달 정도 됐을 때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 겁니까? 근데 올해 최근에 검사를 받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네.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병사용 진단서를 지방병무청장에 제출했거나 또는 진료기록지, 치료기록지, 의무기록지를 제출을 해서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들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아서 지방병무청에 제출한 분들은 병사용 진단서를 붙지 않아도 됩니다. 병역처분 변경호만 신청하시면 기존에 우리 보관하고 있는 네. 그 서류를 가지고 병역처분 판정을 할 때 참고를 하게 됩니다. 굳이 뭐 따로 진단서 필요 없이 그냥 단기간 내에 신청을 한 사람은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은 3개월 분들에 이내에. 해당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문의가 올 것 같습니다. 워낙 변경하는 인원들도 꽤 많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병역처분 변경 신청 기간이 네. 지금 현재부터 10월 19일부로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됐으니까.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일 전날까지 신청하면 되겠고 올해 검사를 받은 분들은 징병검사 기간이 11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1월 24일까지 좀 신청을 해서 11월 25일 이전에
신체 검사를 다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병무수첩 오늘은 병역처분 변경 신청 제도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김영두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군이 주관하는 함정기술 무기체계 세미나 소식 그리고 해사 생도들의 해군 순항훈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외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군력의 발전을 논하는 세미나와 지난 8월부터 해군 순항훈련을 펼치고 있는 우리 해군 장병들의 모습에서 우리 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